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TS에서 2026년 1월부터 토플을 바꾼다고 합니다. 포맷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ETS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오늘날 전 세계 학생들을 위한 토플의 혁신적인 변화. 뭐 그렇게 혁신적이진 않아요. 보시면 이제 어쩌고저쩌고 나왔고 2026년 1월부터 실시된 예정인데 여기서 우선 홈 에디션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시스템 관련 업데이트를 한대요. 이게 뭐냐면 그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시험 치는 거에 가능한 홈 에디션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험을 치시는 건데 근데 이게 말이 많았어요. 뭐 조금만 막 움직여도 너 부정행위니 뭐 마이크가 정확히 녹음이 안 되니 말이 많아. 그럼 또 애들 또 이메일 해야 되고 당장 점수 필요한데 아무튼 그래서 애들이 질문하시면 학생분들이 질문하면 집에서 홈 에디션을 칠까요? 가서 볼까요? 그러면 가서 보라 했어요. 깔끔하게. 예. 그게 여전히 좋았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바꾸려나 봐요. 이 부분 좀 바꿨어야 됐어. 그래서 뭐 저저거 돼 있고, 뭐 2026년부터 뭐 저저 돼 있대. 그래, 이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험 점수를 원래는 뭐 섹션별,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에서 섹션별 30점에서 120점 만점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80점, 100점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를 1에서 6점 점수로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점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바꿔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점을 원하는데 98점 이렇게 맞아서 또 100점을 넘기기 위해서 시험을 또 치고 이런 건 없어졌으니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멀티 스테이지 어댑티브 구조가 적용이 된다는데 이게 뭐냐면 SAT가 작년에 지설로 바뀌면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모듈 1을 풀고 나면 모듈 1의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잘 나온 애들은 하드 1, 그러니까 어려운 걸 풀게 되고 쉬운 애들은 모듈 2에서 이지 1을 풀게 돼요. 그래서 모듈 1을 풀 때 이미 어느 정도 점수 레인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쉬운 거를 틀리게 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음 모듈에서 하드 1이 안 뜨니까 점수가 고득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 1,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초를 탄탄하게 하라는 거지. 어려운 거 찍어서 맞추고 그래서 점수 잘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실력대로 치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AT처럼 모듈 1하고 모듈 2로 나눠서 리딩하고 리스닝 섹션이 도입이 되는데 모듈 1을 치는 점수에 따라서 모듈 2 난이도가 결정된 상태로 나오고 여러분들 모듈 1에 따라서 이제 점수 레인지가 이미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지 말고 그냥 단계별로 그냥 잘하는 애가 점수 잘 나오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성적을 72시간에 알려주겠대요. 지금도 리딩, 리스닝 같은 경우는 시험 치자마자 바로 뜨죠. 근데 스피킹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열흘 정도 기다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72시간 내로 이제 바로 된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배경과 학습 목표에 맞아서 유연하고 효율적이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험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한다는 건데, 뭐,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한번 다 바뀌는 거 풀어봤거든요. 또 여전히 너무 쉽게 바뀌는 것 같죠? 왜냐면 SAT도 작년 디지털로 바뀌면서 페이퍼 1보다 디지털이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배경과 학습 목표 같은 게 이거야. 여러분들 토플을 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백그라운드 이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나는 관심이 없는 US 히스토리라든지 판구조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데 이게 솔직히 9학년, 10학년 유학생들 대상으로 치는 시험으로는 괜찮은데 토플이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포닥 가실 분들. 근데 이분은 US 히스토리가 내 전공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도 까먹는 밤에 뭔 US 히스토리야. 근데 이게 시험에 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리딩, 리스닝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해도가 확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 백그라운드가 뭐, 난 비즈니스야. 그럼 US 히스토리를 굳이 그렇게 딥하게 몰라도 점수가 나오게끔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9학년, 10학년들 애들, 11학년 요런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그 전에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를 갖다 물어보는 정도의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SAT에서 커버를 하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지. 그리고 근데 솔직히 이게 얘들이 홈페이지에서 그 있어 보이게 써놓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보기에 그래. 여러분 코로나가 도입이 되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유학을 못 갔죠. 네, 못 갔어. 그래서 그때 미국은 유학생들 받아들이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토플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가장 미니멈한 퀄리피케이션 테스트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면 미국 대학들은 좋아. 졸업은 안 시키면 되는 거고 얘 들어올 때마다 학비가 얼마야. 그렇지? 얘 한 명, 유학생 한 명 받아들이면 저도 유학생을 그렇게 했지만 호구로 한 명 받아들이면 미국 애들 두세 명을 공부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안 와.
그래서 그때 막 대학원도 되게 이름 있는 대학원들도 GRE나 GMAT도 시험을 안 본 상태로 그거 안 본 애들도 막 받아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듀오링고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딱 보면 너무 직관적으로 이 듀오링고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딱 보면 알아. 그래서 그걸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플이 그 전부터 IELTS가 있었는데 IELTS 6.5랑 토플 80점을 똑같이 보거든요. 근데 6.5가 맞는 게 훨씬 쉬워요. 제가 해커스에서 IELTS 강의도 했었고 해커스 토플도 했었고 그치? 그리고 SAT 강의를 주로 하는데 그래서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 조금이라도 쉬운 길이 있으면 절대 어려운 길 안 간다고. 그래서 그 듀오링고로 자기 소비자들이 많이 빠진 거지.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더 보기에 쉽게 듀오링고 스타일로 좀 쉽고 직관적으로 시험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매출을 올리자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죠. 뻔하지 뭐. 이걸 뭐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겠어? 그리고 또 한 개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생의 전공이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US 히스토리 전공이야. 그죠? 전공자야. 근데 그때 시험을 쳤는데, 토플 시험을 쳤는데, 리딩이나 리스닝 같은 경우는 말했지만, 백그라운드를 아는지 모르는지 따라서 이해도가 진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리스닝은 더 심한데. 그래서 너무 시험을 잘 친 거야. 근데 그 다음 시험에는, 근데 스피킹하고 라이팅은 역시 점수가 망했으니까 다시 또 시험을 치겠죠. 근데 그 다음 시험에는 자기 주 전공인 US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그럼 리딩을 폭망을 하겠죠. 리딩 점수가 막 저번 시험은 25점인데 이번에 막 18점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 점수가 나오는 거지. 아니면 진짜 컬리지에서 원하는 영어 실력 때문에 이 점수가 나온 건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약간 힘들었다 이거지. 그치? 그런 변명을 갖다 대면서 바꿨다. 근데 왜냐면 이게 전반적인 추세가 그냥 시험이 쉬워져요. 근데 시험이 쉬워졌다 그래서 또 나한테 와서 물어보겠지. 2025년 버전으로 쳐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릴 때 2026년 버전으로 쳐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2025년을 준비를 해왔어. 한두 달 이렇게. 그리고 시험도 한 번 쳐서 이미 망한 경력이 있어.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그냥 죄책감을 갖다 없애기 위한 확신을 위해서인가?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그 2달 하고 시험을 쳤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잖아. 2026년 버전으로 시험 쳐도 힘들 거예요. 원래 그래. SAT가 바뀐 다음에 쉬워져서 점수가 다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안 나온 애들은 그냥 안 나와. 그 전에 페이퍼 버전일 때 잘하고 성실했던 애들이 바뀌어도 점수가 잘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 버전이 더 어려운, 좀 길이가 길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쇼트트랙 선수들도 무거운 철 감옥 같은 거 입고 하다가 올림픽 날 그걸 벗어 던지고 뛰면은 연습은 무조건 어려운 버전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실전이 쉬워지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연습할 때고, 이거 뭐 됐어. 이해됐죠? 뭐 제 말 뭔 얘기인지. 그래서 그 어렸던 버전으로 했던 애들이 그걸 정말 막 울어가면서 했던 애들이 그 바뀐 버전도 압도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 그 제 말 뭔 얘기인지 알겠죠? 시험이 포맷이 바뀐 거지 여러분 영어 실력이 바뀐 게 아니라고. 아까 백그라운드 얘기는 그건 진짜 솔직히 예외의 몇몇 사람들이고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은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대. 그럼 그 백그라운드를 판단 말이야.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2025년 버전의 준비자들은 어차피 글렀으니까 2026년으로 연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2025년 버전으로 거의 준비를 많이 해왔어. 그래서 시험을 칠 때 90점을 원하는데 막 85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면 지금 걸로 해가지고 12월 달에 시험 쳐서 90점 넘기는 게 가장 깔끔하죠. 왜냐면 바뀌었다고 해도 어차피 또 준비는 해야 되거든. 알겠죠, 여러분?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지금까지 준비 안 하신 분들은 2026년 버전에 연습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되게 혁신적인 변화라고 지네 홈페이지에서는 해놨지만 혁신적이지 않고 더 직관적으로 듀오링고를 비슷하게 바뀌었다. 그 바뀐 이유는 자기네가 뭐 수험생들의 편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약간 개소리를 해놨지만 자기네 매출이 떨어지니까 쉽게 보여서 소비자를 더 많이 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개, 소비자는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상품의 광고에서 우리를 되게 신경 써주는 척하지만 결국 매출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학교가 원하는 건 객관적 영어 실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객관적 영어 실력이 떨어지면 어떤 버전으로 시험을 쳐도 점수가 안 나올 거고 객관적 영어 실력이 지금부터 어떤 버전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 그럼 오를 거겠지. 그럼 2026년 버전이 더 쉽게 느껴지면서 점수가 나올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